안녕하세요. 유미혜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이걸 샀어요. 수능 특강 정치화법이라고 요즘에 이런 사탐 과목이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어려워서 선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그때 관점으로 보지를 않고 이제는 그 변호사의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과연 이걸 고3 친구들이 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 깊이도 있고 좀 되게 다양한 내용으로 많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법적으로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 그리고 좀 법적으로 한 번씩 다뤄줬으면 하는 문제, 제가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모의고사는 올 6월에 본 6월 모의고사고요. 이 문제집은 보니까 EBS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는 봤는데 일단 법 문제가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헌법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형법 문제 하나, 민법 문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이거 한번 보셨었어요? 이해를 못하신다고요? 여기 요거는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해서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헌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요 책에서 보니까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 아니면 원래 기본선이 있는데 여기는 요약본이어서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구제제도라는 본질을 가진다. 이 말부터가 좀 어렵죠. 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아세요? 이제 헌법 자체가 위헌인지. 헌법 자체가 위헌인 게 아니라 헌법에 이제 위배되는 법률이나 뭐 기본권 침해되는 어떠한 뭐 공권력의 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이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헌법 소원 심판에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권 같은 게 침해돼서 법률이 기본권이 침해됐거나 아니면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반 저희 국민들이 이거를 이제 제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는 이 문제를 보면은 이제 본래적 의미의 헌법 소원인 A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A가 뭔지 알아야겠죠? A는 이게 헌법소원 심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헌법소원 심판은 하나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두 개가 나뉘어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관여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 법률이 위반이 안 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법률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먼저 법원에다가 나 이 법률이 이상하니까 헌법재판소에 내 얘기 좀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은. 근데 이제 법원이 봤을 때 아닌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그냥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똑바로 된 법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기각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야, 법원 니네 판단은 아닌 것 같고 이건 기본권이 침해된 것 같고 뭔가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위헌법률 심판을 다시 헌법 소원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헌법 소원 심판, 지금 본래적 의미의 헌법 소원 심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헌법률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라 원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먼저 제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나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다가 뭐 신호를 위반했어. 근데 이 신호 위반했을 때 내가 과태료나 뭐 벌금을 내잖아요. 아, 그럼 이거 법률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헌법소원이 났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이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은 직접 당사자가 그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자체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따 요건은 그거는 알아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제가 말한 그 헌법재판소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B를 재청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C도 헌법소원 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B는 아까 뭐겠어요, 그러면? 기억나요? 위헌. 맞아요. 위헌법률 심판. B가 위헌법률 심판. 이 법률이 이상하다. 그러고 법원에다 얘기를 했더니 기각을 한 거야, 법원이. 이거 안 이상한데? 그랬더니 C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 기각됐을 때 다시 헌법소원 심판으로 할 수 있는 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은 둘 다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랑 이렇게 다르게 구별이 된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A, B, C는 각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기를 볼게요.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C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B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송을 하는 중에 이제 그냥 위헌법률 심판을 안 하고 헌법소원 심판으로 바로 이 법률이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문제를 풀게 됐어, 우리 피디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응? 요건이 그래요. 위헌법률 심판은 먼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 내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고 있는 그 소송이라고 쳐봐요. 길을 건너서 신호 위반을 해서. 그럼 내가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그냥 재판을 받는다고 쳐봐요, 이걸로. 그래서 판사님이 너 이거 벌금 얼마야? 라고 나오는 그런 법률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길을 건널 때 지금 벌금까지 내는 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이 법률이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판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하고 그 재판에서 얘기를 안 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다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못해요, 이거는. 먼저 이렇게 그 법원에다가 먼저 한 다음에 만약에 그 법원이 기각을 했을 경우에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하는 거고, 만약에 법원이 예를 들어서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좀 법률이 이상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이 직접 제청을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이 두 개는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B와 C는 같은 효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답안이고. 그다음에 B와 달리 C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판의 전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B와 C가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같은 청구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서 B와 달리 C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판에서 안 해도 C라는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재판을 해야지 C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B랑 C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B나 C나 둘 다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지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은 안 되는 거고, 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 그 문항이 요거였어요.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걸 알려면은 사실은 A와 C가 어떻게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해야 되고,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법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제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원래는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데, 그게 기각이 됐을 때 이제 법원의 헌법소원 심판을 이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게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헌법 시간에 이거를 너무 요건이 많아가지고 외운 법이 있어요. 이게 보건편기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뭔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맞아요. 약간 이거는 기간, 기는 기본, 기간.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청구인 적격 하고, 그 다음에 공은 공권력, 그 다음에 기는 뭐겠어요? 기본권. 맞아요. 이게 기본권. 그 다음에 보는 보충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보호기, 이 변호사 강제주의.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세세히 하나하나 다 설명을 사실은 해드려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하나 풀겠다고 이거를 지금 다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이 이거예요. 헌법상 공권력을 침해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C 같은 경우나 A 같은 경우에 법률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꼭 공권력이, A는 이런 요건이 있지만 C는 그런 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C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이 전제가 돼서 재판 중에 있으면 그게 뭐 어떻게 뭐 기본권 침해되는지 어쩌는지 그거 물론 그게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제청하고, 그래 법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건데, 이런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A와 C 모두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A는 맞아요, 이게. A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아까 말한 이 공권력 작용, 그 다음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이거잖아요. 근데 C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C는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옳은 설명이니까 A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